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3년 2개월 만에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됐습니다. 0.25%포인트 인하해서 3.25%가 됐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긴축이 끝난 거예요.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채권 전문가 65%가 전망을 했었죠. 기준금리 인하 반대 소수 의견은 한 명 장용성 금통위원이었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가 2023년 4월에 금통위원으로 임명이 됐죠. 그래서 이분이 임명됐을 때 매파냐 비둘기파냐 약간 아리송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금통위 결과를 봤을 때 장용성 금통위원은 매파로 분류하는 게 좋을 것이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왜 다 금리 인하 주장하는데 왜 동결을 이야기했을까? 간단합니다. 장용성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인하를 하자, 이런 주장일 것으로 추측이 돼요.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된 배경, 첫 번째 물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를 기록했어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8월 달에 2.0%인데 상승률이 대폭 축소가 된 거죠. 근원물가 상승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1에서 2.0으로 상승률이 둔화가 된 겁니다. 이 근원물가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나타내는데 얘가 꾸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만 딱 보잖아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제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에 부합하는 수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만 보면 현재 3.5%를 기준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된 배경 두 번째는 바로 가계부채 증가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날 발표한 전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는 5.2조 원이었습니다. 8월에 9.3조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이 한 달치만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 다음까지 봤더라고요. 왜냐면은 서울 9월 아파트 거래량이 8월 대비 거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경기도나 인천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계부채는 후행지표예요. 왜? 아파트 계약 체결하고 나서 2, 3개월 뒤에 잔금을 일반적으로 치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9월에 아파트 거래량 확 줄어들었으면 11월달, 12월달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네? 선행지표인 아파트 거래량 감소까지 한국은행에서 확인을 하고, 야,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다 판단하면서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이 커진 성장입니다. 지금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증가폭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반도체 피크아웃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한국 성장을 이끌어갔던 주력 중 하나인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여기에 내수는 계속 안 좋잖아요. 그래서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 부진도 되고 물가도 안정됐는데 과연 고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연준의 피벗도 큰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연준이 B컷을 단행했어요.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5.5에서 5.0까지 한 번에 낮춰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만들도 1,400원 내외에서 지금 1,350원, 물론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 높긴 하지만 이것으로 한국은행에서 자체적인 통화정책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낮췄는지는 알겠다. 그럼 기준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금통위원들은 3개월 뒤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물음에 3개월 뒤에도 3.25%를 유지한다는 의견이 5명이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3개월 뒤에는 지금보다 낮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한다? 내년 1월 금통위까지는 지켜볼 것이다. 그래서 다음 달 11월 금통위, 내년 1월 금통위까지는 지켜보고 2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다시 논의하지 않을까? 시장에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앞으로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이번에 금리가 낮춰지는 것보다 앞으로 어떤 속도로 낮출 것이냐, 어디까지 낮아질 거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창원 총재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질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기준금리가 3.25%로 낮췄어도 물가 상승률이 1.6%니까 무려 1.65%포인트의 실질금리 플러스 상황이거든요. 과거 평균에 비해서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창원 총재는 경기가 현재 과열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정상금리로 돌릴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제때 돌리지 않으면은 2% 성장 유지도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금리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금통위와 기자간담회를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두기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리를 계속 낮춰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추가로 이어진 발언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창원 총재가 이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8월에 기준금리를 낮추려고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서울 집값이 막 고공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도 급증을 해버렸고 그래서 못 낮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슈만 없다면 이제 금융안정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인하에 나갈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어디까지 봤다? 내년에 기준금리가 현재 3.25%에서 내년에는 2.5에서 2.75% 그래서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낮아질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이창환 총재는 장기적으로 은행 대출이 주담대에 쏠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은행도 이런 식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은행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장금리하고 따로 올라가는데 대출에 따라서 다른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번 금통위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제일 먼저 생기는 일은 뭘까요? 예금금리 하락이겠죠. 현재 정기예금금리는 3.35에서 3.4%가 일반적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예금금리는 3.2% 내외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현재 정기예금 잔액은 852조 원이라고 합니다. 2022년 11월에 이 정기예금 금리는 5%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그로부터 1년 뒤에 4%로 떨어졌고 현재는 이제 3.35%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3.2% 내외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아지게 된다면 이렇게 많은 거액의 자산 중에서 일부가 위험자산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게 미국 주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 주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투자 수요 증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에 당장 생길 일부터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는 대중의 심리를 의미해요. 주택 매수세 확대에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이게 과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재급등의 트리거가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아마 대부분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왜? 현재는 대출금리 자체가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죠.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4.1% 대출금리 나와도 잘 받았던 예가 나오고 상당수로 4.3% 이상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준금리보다도 은행들의 대출 태도 변화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금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높은 상태의 대출금리는 한동안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은행의 이자 수익이 갈수록 올라가게 될 겁니다. 또 대한민국 사람들 이거 잘 못 쳐다보거든요. 과연 이 대출 규제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포지션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10월 10일 멤버십 영상에서 2억으로 매수할 수 있는 괜찮은 재개발 투자처, 초기 투자금도 적게 들고요. 입지도 훌륭하면서 사업 안정성까지 있는 재개발 투자처를 공유드렸습니다. 또한 현재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금매가 나오고 있죠. 금매 현황까지도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